네. 자, 우리 여의도 차인표님을 다시 한번 또 모셔야 될 때가 됐네요. 분노의 양치질 우리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허재환 이사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분노의 샴푸 아니야? 아, 분노의 샴푸죠 참. 샴푸. 네, TS 샴푸. 조만간 자기도 하게 될 거야. 기다려. 자, 우리 허재환 이사님과 함께 시장을 좀 점검해 보죠. 차근차근. 네. 일단 뭐 지난 한 주는 굉장히 아주 힘들었던 한 주로들 많이 근데 또 기억하실 겁니다. 금요일 날 미국 시장이 크게 올라가지고 지금 또 야, 이거 지금이라도 다시 사야 되나 이런 생각도 있고 아니야. 지난주에 경험한 급등락은 이게 나쁜 신호야. 그래서 팔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막 교차하고 머리가 지금 지난 주말에 복잡해요. 이사님. 네. 어떻게 해야 돼요? 아직 주식시장은 전체적인 주식시장은 좀 매력은 남아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국가별로 약간은 좀 차이가 좀 있는 것 네.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이제 테크 쪽에서의 어떤 그 쏠림들이 분명히 있었잖아요. 네. 근데 조금씩 완화가 되면서 좀 다른 쪽으로도 좀 확산이 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예. 걸로 보여져서 미국은 꼭 빅테크가 아니더라도 다른 산업으로도 충분히 공략이 가능한 것 같고요. 예. 저희 근데 한국은 조금 다른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게 그 비슷하게 발표된 GDP에서 딱 그 결과가 나온 게요. 미국은 수출하고 그 거주용 건설 투자를 제외하면은 거의 모든 항목들이 다 올랐고 특히 투자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테크도 좋지만 뭐 예를 들면 기계나 이런 산업재와 같은 네. 이제 그런 다른 비테크 쪽의 업종들도 굉장히 좀 좋다라는 의미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예.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오히려 순수출만 좋고 나머지 소비나 투자들은 다 안 좋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확산되는데 한계가 있는 거고 미국은 이제 확산이 좀 될 수 있는 빅테크에서 빅테크가 아닌 쪽으로도 확산이 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다 보니까 한국과 미국이 전체적으로 인플레 좀 떨어지고 성장은 그렇게 나쁘지 않은 이런 거는 비슷해 볼 수 있는데 시장의 내용은 조금 디커플링 쪽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미국은 AI를 비롯한 빅테크에서 다른 권역으로 확산되는 게 좀 자연스럽게 전개되고 있는데 한국은 2차 전지나 반도체 쪽에서 다른 쪽으로 확산되는 게 지금 힘들어 보인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왜 그래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게 펀더멘탈의 차이인 거죠.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면서 예를 들면은 각 경제 주체들이 받아들이는 어떤 충격 자체가 확실히 미국이 좀 덜한 것 같습니다. 예. 아시겠지만 이미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30년 국채 금리가 고정으로 되다 보니까 예. 확실히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부담을 좀 적게 받는 것 같고. 모기지. 네. 예. 근데 이제 한국은 저희는 이제 계속 부채 상환 부담 자체가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한국은 300bp 올렸고 미국은 525bp 올렸는데 그 차이를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조금씩 느끼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훨씬 더 민감하게 네. 올린 금리 폭은 더 작지만 실세 금리에 반영되는 우리가 부담해야 될 그 부담은 훨씬 더 크다. 네. 그래서 지금 아마 오늘 이제 허재환 이사님을 모신 이유가 이제 전략 쪽을 보시니까 지금 우리 투자자들은 그러면 한국 주식은 좀 줄이고 차라리 주식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그냥 미국의 S&P나 뭐 다우나 이런 걸 사야 되냐 이런 생각. 왜냐하면 지난 주말에도 우리가 그 김규식 변호사 모시고 한국 가버넌스라든지 뭐 주주 그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댓글들이 어떻게 달리냐면 아니 뭘 그렇게 고민하냐 그럼 미국 주식 하면 되지 뭘 그렇게 한국 시장에서 이렇게 뭘 주식을 골라내려고 뭘 그래. 그렇게 힘들게 하냐 그런 얘기를 다 댓글 보면서 야 진짜 그렇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도 포트폴리오를 어쨌든 할 때는 미국이나 해외 주식 시장의 포지션을 분명히 갖고 있는 거는 갖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예. 국내에서는 이제 정말 글로벌하게 경쟁력이 있는 산업들만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근데 이제 그런 글로벌한 기업들, 글로벌 경쟁력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라고 보면은 결국 이제 반도체 2차 전지를 빼고 갈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저도
이 투자를 할 때 일단은 저희 기본적으로 이 국내만 할 거냐 해외만 할 거냐 이게 아니라 예. 사실은 둘 다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특히 이제 미국 주식을 여전히 빼놓고 하기는 어렵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미국 시장도 지금 이제 전고점 가까이 이제 거의 올라가다 보니까 그렇죠. 이제 좀 비싸다 예.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래도 펀더멘탈하게 봤을 때는 지금 유럽도 사실 조금 힘들어지고 중국은 부양을 하려고 하지만 약간 힘이 약한 편이고 저희도 뭐 생각보다 그렇게 나쁘진 않으나 어쨌든 힘이 없는 편인데 그나마 이 금리 인상의 어떤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에도 불구하고 펀더멘탈이 뭐 2% 이상 이렇게 성장을 유지를 하고 있는 거는 거의 미국이 유일하기 때문에 결국 저희가 투자의 대상으로 봤을 때는 해외 투자를 안 할 수는 없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26일 날 긴급하게 저희 저녁에 네. 오셨을 때는 반도체가 다음 타자가 될 가능성이 많은데 장기적 관점에서는 배터리가 여전히 유망하다. 네. 이런 말씀을 주셨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 지금은 사실 어떻게 보면 약간의 공포감도 있고 약간의 포모 현상도 네. 있고 겹쳐져 있잖아요. 네. 이제 8월 이제 내일부터 이제 진행이 되는데 8월 달에 우리 매매 전략을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8월 달 매매 전략은 너무 핫한 데는 조금 피해요? 예, 피하거나 소위 말하는 좀 숨을 고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급한 언덕을 헛떡거리면서 뛰어왔기 때문에 이제 지쳐 쓰러지는 분들도 일부는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올라가는 힘이 그렇게 약하지는 않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아주 급하게 올랐던 일부 섹터들이 아닌 다른 쪽에서는 기회는 있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확산되는 힘 자체가 아주 강하진 않지만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반도체는 올라갈 때 있어서 그렇게 막 2차 전지만큼 가파르게 올라오진 않았기 때문에 네. 좀 여전히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2차 전지는 조금 쉬고 나면 또 좀 힘을 찾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지금 쉰 거 아니에요? 아니면 더 쉬어야 돼요? 약간 좀. 근데 이렇게 네. 급등하다가 이제 급락을 하고 또 이렇게 급등을 하게 되면은 약간의 기간 조정이 필요합니다. 기간 조정. 네. 가격 조정보다도 이제 기간 네. 조정이 필요하다. 가격은 사실 뭐 보는 사람들에 따라서 이게 뭐 5년치를 땡겼다, 10년치를 땡겼다 이런 잣대들이 있지만 어쨌든 성장하는 거는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부담보다는 저는 기간에 대한 부담들, 특히 7월 중순 사이에서 말까지 올라오는 과정에서의 그 급등은 조금 광풍이었잖아요. 사실 그런 것들을 좀. 근데 지금 수급상에 손바뀜이 되고 있는데 네. 분명히 손바뀜이 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일부 스키즈, 그러니까 숏 스키즈를 제외해 놓고 보면 매우 소액 투자자들 쪽으로 손바뀜이 되고 있는 거 아니냐. 네. 이제 그런 걱정들을 좀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이제 애초에 싸게 크게 산 사람들이 팔고 2차 전지 얘기예요? 네, 네. 급등 종목들 네. 위주로 보면 그래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그나마도 개인 투자자들도 미리 들어온 분들은 일부 좀 매각을 하는 것 같고 매도를 하는 것 같고 나머지 이제 지금이라도 없으니까 너무 네. 소외되는 상대- 거. 나만 상대적인 그런 박탈감. 분들이 이제 매수 대열에 들어오면서 일종의 그런 개인들 간 또 기관과 개인들 간의 손바뀜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는 수급상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다라는 그런 걱정들도 하더라고요. 네. 사실 이제 그 걱정을 안 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물론 이제 좀 큰 손이냐 작은 손이냐의 문제는 있긴 한데 근본적으로 봤을 때는 이 시장에 또는 이 종목에 정말 얼마만큼 그 레버리지가 있는지가 굉장히 좀 중요하잖아요. 근데 제가 같이 보는 여러 지표들 중에 신용융자 잔고 네. 보면 늘긴 늘었는데요. 시가총액이 는 것보다는 덜 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는 특이하게도 빚으로 예를 들어서 막
주가 좀 빠지면은 막 반대 매매 나오는 이런 물량들이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손바뀜이 사실 이제 예를 들어 큰 손에서 조금 작은 손으로 가고 이제 그리고 이렇게 급등락을 하게 되면 사실은 시장은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관성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처음엔 좀 안 떨어지다가 조금 더 떨어지는 경향들이 있긴 합니다. 네. 근데 그거를 저는 이제 기간 조정이라고 좀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근데 그 기간 조정 이후의 시장을 계속해서 빠질 걸로 볼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건 네. 알 수 없는 거고 네. 특히 특히 5월달 들어서면서 신용융자 자구가 늘었지만 그 시가총액이 는 것만큼 더 늘지는 않았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오바해서 부채를 가지고 주식을 산 사람들은 사실 그런 분들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기준으로는. 그러면 사실 이 시장은 정말 펀더멘탈에 대한 싸움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고 하면 사실 약간의 기간 조정 이후에는 또 시장은 좀 안정을 찾아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또 이렇게 급등할 가능성은 저는 조금 그럴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보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식시장이 추세적으로 빠진다라고 할 정도의 모습은 아닌 것 같고 네. 그리고 이번에 보면은 2차 전지가 빠졌지만 또 전체적인 시장은 사실 코스피도 지난주에 그렇게 급등락을 했는데 코스피는 그냥 약보합권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코스닥도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지난주에 한 2, 3% 이상 빠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상승 추세가 이탈했다라고 걱정할 만큼의 네. 흐름은 아니었기 때문에 네. 시장의 힘은 아직까지는 좀 살아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이제 약간 좀 심리적으로 보면 현재 누가 뭐래도 2차 전지, 반도체 요 정도 외에는 사람들의 관심이 없잖아요. 네. 그거야 뭐 그렇죠. 사실이니까.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네. 관심이 근데 다른 데로 번질 가능성은 지금 뭐 올해 안에 별로 없을 것 같은 느낌인데 네. 다른 섹터로 갈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아까 말씀 처음 들었던 것처럼 약합니다. 약한데 그래도 좀 관심을 지금 너무 그 무관심 속에서 좀 허우적거리는 섹터들 중에 약간 관심을 가져볼 만한 게 한두 개는 있는 것 같습니다. 관심을 가지려면 예를 들어 그쪽 섹터의 저 실적들이 아주 잘 나온다거나 그래서 이제 야 이렇게 돈 잘 버는 회사가 이 가격이었어? 이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관심이 가거나 아니면 뭐 무슨 뭐 정책이든 뭐든 뭔가 외부 요인이 있어야 될 거니까 시장 자체에서 갑자기 관심이 막 가는 그런 일은 별로 없을 거 아닙니까? 네. 저는 그 예를 들어서 중국 소비주들 있잖아요. 지금 아무도 관심 없잖아요. 네. 화장품 같은 거? 네. 관심 없잖아요. 없죠. 근데 지금 중국 주식 시장을 보면은 거의 그러니까 지난주에 조금 올라서 그렇지 여전히 코로나 이전 저점에서 얼마 안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무슨 얘기냐면 지금 중국 시장이나 중국 주식은 안 좋을 거다라는 걸 굉장히 많이 반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운사이드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근데 그럼 뭐 중국이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엄청난 부양을 할 거냐? 전혀 아니죠. 아닌데 그렇다고 그러면은 성장률 5% 밑으로 떨어지는 거를 방관할 거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 중국을 지금 너무 이제 2차 전지 쪽으로 이렇게 가서 이제 예를 들면 중국 소비주 화장품 관심들이 없습니다만은 중국 주식 시장만 보면은 중국에 대한 악재는 대부분 반영이 된 것 같다. 그래서 지난주에 좀 반등을 좀 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소위 말하는 그 선수들끼리 하는 얘기로는 빈집. 그러니까 이제 별로 그 너무나 오랫동안 소외되었던 이런 산업들 같은 경우에는 관심들이 가질만 한 시점이 지금 온 거가 아닌가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제약 바이오 같은 업종들이죠. 제약 바이오 같은 업종들도 이번에 2차 전지가 빠지니까 바로 생각보다 좀 강한 모습들을 좀 보여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가벼운 섹터들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8월 달은 조금 그동안 관심을 못 가졌던 다른 섹터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그런 달이 좀 되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런 섹터들이 이제 주도주 역할을 하기에는 사실 이제 힘이 좀 부족하니까 뭐 그냥 한 달이나 두 달 정도 좀 짧게 가져가자 이런 정도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주 뭐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크게 반등하긴 했어요. 사실은 중국 소비주 중에 네네네. LG생활건강도 그랬죠. 예. 맞아요. 근데 10% 뭐. 예, 주도하기에는 이쪽 섹터에 대한 기대가 아직은 좀 쉽지 그렇죠. 않은. 네.
다운사이드는 적은데, 그러니까 리스크 대비 리턴으로 저희가 항상 그 금융 시장을 좀 봐야 되잖아요. 여기 이 시점에서는 다운사이드는 별로 없어 보이고, 그래서 이제 지금 관심을 좀 가져가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시장 그런 섹터들이 한국 시장을 쭉 끌어올릴 거냐? 그러기에는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금융주는 어때요? 저는 금융주도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게요. 은행 같은 거. 예. 이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 보통 배당주, 그다음에 가치주 투자, 연말을 바라보는 가치주 투자에 네. 가장 적합한 시기가 사실 10월, 11월이 아니라 8, 9월 달이거든요. 네. 항상 그때 이제 좀 오래 사놓고 기다리면은 이제 확률적으로 배당도 받고 자본 수익률도 키울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계절적인 요인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지난주에 아시겠지만 그 한국은행에서 그 대출 제도를 좀 바꿨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게 결국은 부동산 PF를 엄청 막아주겠다라는 일종의 완화 정책을 한 거죠. 네. 그 얘기는 어쨌든 대출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규제가 한 단계 좀 낮아진 거기 때문에 네. 은행들의 실적은 꾸준히 좋아질 걸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금융주도 8월 달에는 조금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서 오히려 이제 8월 달은 조금 이제 이런 너무 뜨거운 데서 조금 벗어나서 좀 차갑거나 이런데 지금 날씨도 너무 덥잖아요. 조금 시원한 데서 조금 쉬었다가 그다음에 다시 이제 네. 좀 더위가 식어지면 이열치열이라는데. 네. 뜨거운 걸로 화끈하게. 화끈하게. 근데 요즘 이열치열 하기에는 너무 더운 날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들어가서 2차 전지도 보면은 일부 소재주 또 그 광물주 네. 이런 것들은 엄청 올랐는데 앞단에 있는 예를 들면 엔솔이라든지 그죠? SDI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종목에 따라 좀 다른 모습이긴 합니다만은 이런 소재주라든지 광물주 오른 거에 비하면 사실 네. 예. 여기도 엄청 차가워요, 사실은. 네. 그죠? 반도체도 뭐 예를 들면 전방에 있는 삼성전자는 그냥 냉랭한데 그냥 그 그렇죠. 안에 있는 그 소부장. 소부장 쪽에 일부 업체들은 지금 엄청 올랐잖아요. 근데 요 섹터 내에서의 전방과 전방 산업과 소재 부품 쪽에 이 차별화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그것도 좀 줄어들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저번에도 나와서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그 소부장, 그러니까 특히 이제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이제 광물이나 소재 쪽보다는 셀 3사가 조금 더 셀 3사도 관심 있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예. 좀 말씀드렸던 것 같고. 배터리 3사. 네. 네. 그러니까 그래도 이 소재 부품 그 업체들의 어떤 시가총액하고 셀 3사의 어떤 시가총액을 봤을 때 완성업체들의 시가총액이 적다는 게 사실 조금 말이 안 되거나 그만큼 더 저평가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그 안에서의 어떤 저는 뭐 2차 전지 내에서의 셀 3사는 차라리 나을 거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쪽은요. 반도체 쪽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지금 뭐 반도체가 그 부족하다고 하니까 이제 사실 이제 더 지어야 되고 이제 더 짓는 과정에서는 분명히 이제 소재나 장비가 분명히 좀 필요한 건 있지만 결국 그거를 파는 거는 그 완성업체들이고 지금 AI에 있어서 가장 큰 핵심은 어쨌든 그쪽으로 투자를 하지만 어쨌든 삼성전자가 잘 안 팔리면은 소부장도 사실은 큰 의미가 없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완성업체들이 조금 더 주도해 나가는 흐름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것도 이제 사분면으로 그려보면 네. 반도체 세트가 있고 2차 전지 세트가 있고 소부장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소부장 쪽에서는 반도체보다는 2차 전지가 더 유리한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렇죠. 이쪽은 네. 삼성이나 하이닉스 외에는 갈 데가 없는데 일부 마이크론 제외하면 이쪽은 전 세계적으로 지금 뭐 그 배터리 만들려는 수요는 엄청나니까 우리 3사 말고도 네. 갈 데 많다 이거죠. 네, 그렇죠. 근데 특히 이제 2차 전지 소부장, 그러니까 소재 업체들의 주가가 저희만 또 유독 좀 센 거는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다른 나라에. 나라 예를 들면 소비 호주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고 그렇게 안 세요? 있는데 그렇게 안 세거든요. 올해 한 20% 30% 올랐나? 이 정도 되는데 저희는 어마어마하게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괴리가 좀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분명히 한국 업체들에 대한 프리미엄이 있는 거죠. 프리미엄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다른 해외 업체들보다 2배, 3배 이상 이렇게 프리미엄 받기에는 너무 좀 앞서 달렸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양극재니 뭐 리튬 뭐 이런 거는 회사들이 다른 나라에도 있는데 우리 정도로 가파른 데는 성장성을 없습니다. 보이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네, 네. 그래요? 그러니까 다 오릅니다. 오르고 시장보다 아웃퍼폼 하는데 저희는 이만큼 올랐으니 워낙 잘하니까 우리가. 예. 그러니까 그 프리미엄을 받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프리미엄이 이제 너무 차이가 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너무 차이나게 잘하니까. 같이 가야죠. 다시 들어갔니? 아직 좀 남아 있어. 너무 잘하니까. 그러나 근데 그 이제- 잘하는 거는 장기적으로 어쨌든 프리미엄을 받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그 괴리라는 것도 언젠가는 그 괴리라는 게 영원할 수는 없으니까요. 좀 쉬었다 가는 흐름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저 허지한 이사께서 2차 전지나 반도체 쪽의 업종 전문가는 아니세요. 그러니까 이제 전략을 보시는 입장에서 이제 전반적인 8월 장세나 이런 것들을 보실 때 이제 그렇다는 의견이니까 사실은 이제 뭐 그쪽의 업종 전문가들 얘기는 또 다른 입장들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죠? 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좀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전반적인 걸 보는 입장에서. 네. 그래서 8월은 혹은 뭐 약간 좀 하반기는 반도체와 그다음에 중국 소비주 그리고 약간의 뭐 금융 요 정도 조금 괜찮지 않을까 그 정도 섹터를 네, 8월 달에는 그렇게 조금 보고 계시고 그 너무 뜨거웠던 너무 뜨거운 조금- 데서 좀 시원한 데로 갔다가 네, 다시 가을 좀 되면 네, 근데 시장이 그렇게 안 움직이더라고. 보면은 시장이 이렇게 소프트 랜딩이나 이렇게 쓱 이런 게 없고 합리적으로 이렇게 잘 가지 않고 가다가 여하튼 빵! 진짜 끝까지 예상보다 한번 가고. 끝까지 가버리든가 아니면 부러지든가 뭐 그러지. 싹 이렇게 네. 참 그런 경우가 사실 좀 별로 없는데요. 근데 제가 요즘 좀 재밌게 보는 차트가 뭐냐면 예. 다우존스 운송지수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그 미국의 운송업체들 주가를 모아놓은 지수인데요. 예. 이 지수가 사실 이제 다우 인더스트리얼, 그러니까 다우 산업지수보다도 조금 더 선행성이 있고 경기에 민감한 섹터다라는 걸로 인해서 되게 유명한데 최근에 이 지수가 이제 다우 지수도 물론 사상 최고치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은 거의 이제 전고점에 이제 도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는 빅테크만 사상 최고치나 그 고점을 경신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미국에서는 산업재 섹터, 특히 투자와 관련된 섹터, 운송과 관련된 섹터들도 지금 고점을 뚫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특히 이제 저는 이제 미국의 운송 섹터가 좋은 거는 예. 국내 수출주들한테도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그만큼 이제 재고가 없고 뭔가 물건이 부족하니까 왔다 갔다 운송을 많이 한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미국의 지금 철도 관련한 업체들 주가가 또 좋고요. 그다음에 택배주들도 조금씩 또 특히 페덱스처럼 운송을 그러니까 그 항공 물류를 많이 하는 이런 게 UPS 네. 미국에서 육상하는 것보다 더 좋거든요. 그 얘기인즉슨 어쨌든 미국의 수요는 굉장히 견고하다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주는 의미는 결국 그동안에 이제 재고를 못 쌓았던 네. 또는 이제 재고 조정을 많이 해야 했었던 산업들에 있어서는 저는 조금 호재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여져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일 좀 재고 그다음에 미국의 어떤 소비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딱 이렇게 그냥 직관적으로 이렇게 눈에 띄는 섹터는 역시 이제 반도체인 거죠. 반도체. 그 반도체 쪽에서 재고를 재고도 좀 줄이고 있는데 네네. 미국 쪽에서 이제 재고가 좀 소진이 되면은 아무래도 좀 더 그런 데서 조금 더 빠른 회복에 대한 어떤 시그널들이 좀 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좀 해보고 네. 있어서 이제 미국의 다우지수 이런 것들 보면서 이제
국내 어떤 업종들이 같이 올라갈 수 있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네. 오늘도 시장이 아마 뭐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일단 양시장 모두 네. 상승이 조금 꽤 나오는 것 같고요. 자, 다음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조 커피 한 잔과 함께 아침을 시작하는 그 행복 우리가 또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운조커피 로스팅 팩토리를 운영하고 있는 김운조라고 합니다. 어떻게 홍보를 할까? 라디오나 공영 매체를 통해서 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러기에는 비용적인 부담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자영업자분들이 다 아마 마찬가지실 거예요. 3프로를 통해서 저를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주문을 하셨고 그분들의 솔직한 말씀이 없으셨다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성장을 못했을 것 같아요. 3프로와 함께 한 시간 없이 운조커피의 성장도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항상 맛있는 그리고 기분 좋은 커피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 3년을 먹어도 이렇게 매일 새로운 맛이야. 네. 어?